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생산의 김종찬입니다. 네, 박재현입니다. 이나저나 이 참 가물음이 심해서 큰 걱정입니다. 네. 모두들 동가움에 큰 걱정이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도해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덜 느끼실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뭐 보통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농업 용수로 쓰이는 하천은 이미 말랐다고 하고요. 또 상수원도 부족해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도 많다고 하죠. 예, 사실 이 봄 가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홍수지고 또 태풍까지 온다면 올 농사는 정말 걱정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네, 가뭄이나 태풍, 장마는 항상 있어 왔지만요.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 지나쳐간다는 게 문제죠. 이게 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환경 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청정 생산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 역시 우리가 이 청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장을 찾아가는 거죠. 네. 자.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주실 정승원 리포터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어느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많은 기업들이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청정 생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관련 연구소까지 두어서 일반적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과 청정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곳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한화 환경연구소인데요. 네. 한화 환경연구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한화 환경연구소는요, 이 한화그룹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그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요, 네. 환경과 청정 생산 기술 그리고 또 환경 기술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한나라 경제발전에 이익을 담당했으면서도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왔던 기업의 산업활동.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제품의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기술에도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청정 생산 분야에 앞장서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화 환경연구소를 비롯한 한화그룹 종합연구소입니다. 요즘 우리 기업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요, 환경에 대한 노력과 투자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환경 기술이 21세기에는 국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화 환경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한화 환경연구소는 한화그룹의 각 계열사들과 협력해 환경과 관련한 청정 기술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협조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난해 한화그룹 종합연구소 환경연구센터에서 지금의 환경연구소로 승격하기도 했는데요. 대덕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한화 석유화학, 한화 종합화학, 한화 중앙연구소 등과 함께 그룹 차원의 종합연구소를 구성, 화학기술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곳은 풍요로운 화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신념 아래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 환경연구소를 비롯한 한화그룹 종합연구소는 그동안 다양한 기술을 개발, 연구해 왔습니다. 석유화학 공정기술의 체계화를 비롯해서 전국의 국산화, 신촉매화, 고기능성 제품 등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해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받은 난분해성 폐수 처리 기술과 음식 폐기물 처리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등과 같은 환경 친화적 기술들로 환경 보전 운동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성공을 바탕으로 지난 1997년에는 환경경영 ISO 14001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한화그룹 종합연구소 정말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정 생산 기술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EDC 열분해로 해석 시스템 개발을 통한 열분해 부생물 생성 억제 기술이란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모니터를 보고 계신데 어떤 연구 과제를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 연구과제는 EDC 열분해로 해석 시스템을 통한 부생연산 부생물 억제 기술입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요,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좀 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EDC란 물질을 갖다가 변환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VC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EDC에서 VCM으로 번들어질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공급하게 되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DC 열분해 공정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폐염화 유기물도 다량으로 배출하는 공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염화 유기물 소각 과정에서는 2차 환경 오염원까지 배출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응기인 열분해로에 대한 운전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생물 생성 억제 기술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술은 한화그룹 종합연구소와 서울대 환경안전연구소가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한 성과물로 현재 한화석유화학 울산공장에선 이미 생산 설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연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선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만 연 2억 7천만 원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약뿐 아니라 이 공정을 갖다가 이용하여 연 56억 원의 매출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똑같은 공정을 여수공장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환경적인 부하가 큰 폐염화 유기물들을 갖다가 생성 억제함으로써 우리는 환경 오염에 저감하는 기술도 개발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화학 분야 공장에서는 많은 양의 고농도 질소 함유 유기 폐수를 배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들은 처리 과정에서 총 질소 배출 규제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물학적 처리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근임계 가수분해 기술을 이용한 멜라민 생산 공정 부산물의 내부 재사용 공정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멜라민 공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유기질소 함유 폐수를 처리하여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기존의 폐수 처리 기술과 다르게 처리 후 처리수를 방류하는 엔드 오브 파이프 기술이 아니고 처리에 포함된 유기질소 성분을 가수분해하여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변환하고 이들을 요소 제조 공정의 원료로 100% 재활용하며 물은 100% 공정 용수로 재활용하는 청정 기술입니다. 본 기술의 개발로 연간 4,000톤 정도의 고용 폐기물 배출이 감소하였고 20만 톤 정도의 폐수가 감소되는 환경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기술은 고온 구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수를 가수분해해서 이를 다시 공정에서 원료 물질로 재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수분해 과정을 거친 물은 모든 유기물이 완벽하게 분해된 깨끗한 상태가 돼 공정 용수로 다시 쓰입니다. 어떤 유기물도 완벽하게 분해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폐수도 처리가 가능하고 폐수 분해 과정에서 반응 시간이 수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설비로도 다량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기술은 현재 남해화학의 멜라민 생성 공정에 적용, 남해화학 전체 폐수 중에 총 질소 부하량을 80%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계 반사유, 즉 기름 찌꺼기는 연간 500만 톤 이상 발생하지만 적절한 활용 기술이 개발되지 못해 값싼 연료로만 사용돼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는요, 이 기계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걸 하는 거죠? 이것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 나오는 납사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열로 분해시키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아주 저희 유용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지금 다 태우는데 그걸 태우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원료인 이 피치를 저희가 여기서 성형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탄소 섬유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아주 내열성이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열복이나 예, 예. 이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네. 이걸 또 활용을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필터 소재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기술은 연구 진행 중인데요. 경제성 있는 피치의 생산 공정이 개발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치계 탄소 섬유, 활성탄 섬유 등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CC 잔사유를 재활용해 오염물질 배출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요, 한화 환경연구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환경기술 개발에 꾸준한 노력 기대해봅니다. 네, 하나 환경연구소의 활동들 화면을 네.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환경연구소라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니네요. 뭐 생명공학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시고 또 네. 신소재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그러시는데 그야말로 이 새로운 개발된 기술들을 적용시키고 또 보급하는 일 네. 여기에도 뭐 게으름이 없으시네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 역시 본인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화환경연구소에 한승호 소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하나 하면은 좋은 제품도 만들고 또 환경에도 많은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하나 환경연구소도 그런 취지에서 설립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환경연구소는 처음에는 그룹 종합연구소 안에 환경연구센터로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그룹 종합연구소 내에 환경연구센터를 둔 이유는 저희 그룹이 1991년부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 계열사의 그 기업 환경 보전 운동, 이코 2000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사업장 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환경 시설이나 기술이 많이 취약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환경연구센터를 두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10년 정도 저희가 이 운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새천년을 맞이해서 기존의 환경 분야에 더 확대 발전시켜가지고 보건 안전 분야까지 포함해서 2단계 환경 보전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이코 예스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 환경연구센터도 그룹 종합연구소에서 분리시켜서 별도의 환경연구소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뭐 지금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잠시 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한화환경연구소가 이 개발한 청정 생산 기술들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말이죠.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도 볼 수가 있는데 개발하기까지 기술 면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냥 환경기술이라고 하면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만 하면 됐기 때문에 네. 그 공정 자체를 손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정기술은 애당초 오염물질을 적게 만들어내고 원료를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기술이기 네. 때문에 네. 공정에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원료도 바꾸고 공정도 바꾸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품질이나 네. 생산성에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청정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또 저희들도 역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했지만 네. 실제 적용돼서 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저희도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아하. 그런 면에서 이제 충분히 사전에 네. 실험실 결과를 다시 조금 더 큰 파이로트를 지어서 다시 몇 번 확인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그 협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네. 비용도 투자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을 인내하는 것이 좋은 그 성과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품 생산에만 신경을 써도 아주 벅찰 텐데 환경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좀 설득하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나중엔 엄청나게 좋지만 당장에는 힘든 게 이 환경과 관련된 네. 기술이고 그 기술의 적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청정 생산 기술을 한화환경연구소에서 많이 개발하셨지만 이것이 참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 청정 생산 기술을 기업환경보전운동의 어떤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동안 이 전 사업장에 한 100여 건 이상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촬영 스케줄상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러분 잘 아시는 PVC 원료를 합성하는 공정에서, 네. 그 원료를 좀 적게 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면서도 오염물질을 거의 제로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네. 원유를 분해해서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를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건 네. 납사 크래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원료를 만들고 나면 찌꺼기들이 폐기물로 나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밖으로 버려지면 오염인데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회수해서 좋은 고부가 가치의 활성탄 섬유를 만드는 그런 네. 사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잉크, 여기도 많이 잉크가 있습니다만 잉크에 몸에 해로운 유기용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냄새가 좋다고 맡고 다녔지만 사실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예. 유해한 것을 외국에서도 다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규제가 되고 있는데 유기용제를 대체하는 그런 신소재를 개발해서 사용함으로써 전혀 그런 유기용제 냄새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청정 제품 개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지금 성공 사례를 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승원 리포터가 직접 갔다 오셨다고요? 예, 제가 두 업체를 다녀왔는데요. 경기도 군포의 삼형잉크와 또 천안의 HAC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에서 직접 이 청정 생산 기술을 생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리 좋은 연구 기술이라도요, 관련 업계에서 실용화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겁니다. 그래서요, 한화환경연구소의 청정 생산 개발과 또 관련 기술들이 업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삼형잉크입니다. 삼형잉크는 1976년부터 국내 유일의 금속잉크 제조업체로서 그 위치를 자랑하는데요. 현재 국내 금속 잉크 시장의 9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기술 개발로 인쇄 방식의 혁신을 거둔 것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삼형잉크는 이런 배경에서 그동안 대기오염과 인체에 좋지 않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물을 이용한 수용성 수지로 대체하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쇄잉크 분야나 도료 분야에서 휘발성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국내에서 수용성 수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 유익한 도료나 인쇄잉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화그룹 종합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한화환경연구소의 기술 자문을 거쳐 삼형잉크에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수용성 수지의 국산화로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 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은 지난 6월 서울시 환경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곳이요, 주식회사 HAC입니다. 천안에 있는데요. 이곳에서는요, 자동차 관련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청정 생산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요. 어떻게 기술을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천안 HAC는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동차 엔진용 워터펌프와 자동차 오토 트랜스미션용 오일펌프 등이 대표적인 주력 품목인데요. 국내외 명성을 자랑하는 자동차 회사에 생산된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에 대한 노력도 남다른데요. 이미 1994년 청정기술 공로상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ISO 14001 인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예, 제가 쭉 둘러보니까는요, 이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저희가 그 법규 준수 차원의 소극적인 그런 환경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90년도 초에 저희 회사의 그 모그룹인 그 하나그룹에서 소위 이코 2000이라고 하는 환경 보존 운동을 그 대대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이 환경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운동을 실시를 했고요. 그 실시하게 된 동기는 결국은 이 환경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수익성도 이렇게 내주고 또한 그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 생산품이 전량 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소위 환경 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그 존속은 물론이거니와 더 이상 발전할 게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환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됐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지난 93년 한화 환경연구소의 기술 검토와 추천에 의해 함침 설비 SRS라는 환경 관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함침 설비 SRS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회사 제품은 예. 알루미늄을 다이캐스팅하는 기계입니다. 다이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기포나 크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누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 어떤 공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 공정이 함침 설비고 예. 그 함침 설비의 세척조에는 실란트를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란트를 회수하는 장치가 SRS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 기술을 어떻게 해서 도입을 하셨는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함침 설비에 사용하는 실란트는 고가의 부품입니다. 이것을 세척조에서 유실이 되어서 원가에 부담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SRS를 도입함으로 해서 세척소에서 유실되는 실란트를 전부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가를 줄이고 폐수 발생량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주요 부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제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함침조에서 미세한 흠이나 실금을 메꾸기 위한 함침액, 즉 실란트를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소모되는 함침액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부품 외부에 묻어 있는데요. 다음 과정인 원심 분리기를 거치면서 외부에 묻어있던 대부분의 함침액은 회수됩니다. 그 후 남은 함침액을 세척하기 위해 세척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남은 함침액이 물에 분리돼 나오면서 바로 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침 설비 SRS를 이용하면 물에 분리된 함침액 재사용과 함침액 누출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함침액이 함침액 회수 설비 SRS에서 회수돼 함침 공정에서 재사용되는 것처럼 공정에서 사용된 후 버려지는 공정 폐수의 경우도 이곳 HAC에서는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냉각수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폐수 무방류의 기술은 이미 1995년부터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 속에 청정 생산 기술이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청정 생산 기술이 더 많은 기업들에게 보급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일반 기업에 적용된 청정 생산의 그 현장 화면으로 잘 봤는데요. 이곳에 그 적용된 청정 생산 그 현장의 모습이 다른 같은 계열의 업체에도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부 업계에서는요, 이 청정 생산 기술이다 하면은 괜히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고 또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전 생산 공정 중에 이렇게 작은 일부분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부분을 청정화하는데 에도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체를 좀 확산을 좀 시켜야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러려면 본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그룹 차원에서 몇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선 청정 생산이 무엇인지 모르면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룹의 임직원들과 그 관련자들을 전부 모아서 청정 생산에 대한 뭐 강연회 또는 세미나, 교육 등을 계속 실시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룹에서 벌이는 이 환경 보전 운동에
중요한 그 방침 중의 하나로 청정 생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방침을 제대로 수행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를 매년 매 반기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평가를 해서 그룹 회장이나 사장을 포함한 그 최고 경영진들한테 계속 보고를 했고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하죠. 네. 보고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경영 전반적인 성과, 실적의 하나로서 평가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자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네. 예, 그리고 다른 측면은 이 청정기술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개발될 수가 없는 거고 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그 일하는 분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안전제한제도라는 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한 6만 3천 건 정도의 와. 환경안전 제안을 받았고요. 아, 참 많은 제안이 나왔군요. 예. 그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2만 1천 건 정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한 50여억 원의 유형적인 효과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거 하나로는 저희가 폐수가 저희 그룹사에서 나오는 1년간 폐수가 한 820여만 톤 됩니다. 네. 그 폐수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네. 감축을 시켜가지고 네. 55%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60만 네. 톤으로 줄였고요. 네. 그걸 또 재활용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오염물질 총량도 저희가 한 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법적 배출 허용 규제 기준이 100이라고 하면 저희는 14% 수준으로 네. 방문하는 좀 비교적 깨끗한 폐수라고 할까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청정 생산 기술을 적용하기 전과 후 어떻게 확연한 그런 성과가 많이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환경적인 성과는 당연히 있고 네. 청정 기술의 특징이 또 경제적인 성과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잘 하기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를 조금 변경시키면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저희가 한화 인천 공장에서 네. 그 염료 중간체 원료를 저희가 합성을 하는데 네. 그 원료를 합성하는 그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를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네. 변경을 한 결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산물을 분리해내야 되는 그런 공정이 없어졌고요. 공정 네.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수율이라고 그러죠. 생산 수율도 네. 거의 99%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동안 이제 연구개발비나 시설 투자비가 한 1억 원이 들어갔는데 네. 그거에 의한 그 효과가 2억 7천만 원 1년에. 아, 네, 그래서, 대단하네요. 예, 투자를 회수하는 기간이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정 개선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 폐기물로 나왔던 것들이 네. 오염물질이 35,000 BOD가 나가고 그랬던 것이 900으로 대폭 줄어서 네. 나왔어요. 환경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폐기물 중에서 네. 이게 하나 에너지의 원유 정제 공정에서 나오는 그 사례입니다. 폐기물 저희가 이제 원유를 들여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탱크에 차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네. 세척하는데 이제 바닷물 같은 걸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유하고 바닷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유 중에 있는 염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제거하고 세척하다 보면은 찌꺼기들이 나오죠. 그럼 그것들은 그냥 폐수 처리장으로 가는데 네. 사실은 그게 원유들이 상당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이드로사이클론이라는 어떤 장치를 놓고 거기서 폐수에 섞여서 나가는 원유를 물하고 분리를 네. 분리를 하니까 그건 다시 원유로서 재사용될 수가 있고요. 네. 공정에 투입될 수 있고 분리된 깨끗한 물은 오히려 폐수 처리장에 가서도
부하를 적게 해주니까. 네. 예,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 이 장치를 설치하는데 한 2억 9천만 원이었고요. 네. 근데 연간 이걸로 인해서 그 원료 회수한 비용 뭐 등등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비용이 절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투자를 회수하는데 2.3년 네.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유에서는 많은 냄새가 나는데 이 시설이 완전히 밀폐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VOC, 네.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그런 외부 유출이 전혀 없다는 점도 또 환경적인 개선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한화 대전 공장에서는 그 소위 로켓 추진제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 네. 거기에서 그 기존에는 그 로켓 안에 그 추진제를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발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찌꺼기들도 바르다 남은 찌꺼기들이 폐기물로 사실 네. 원료인데 그렇죠. 폐기물로 많이 남고 또 작업 자체도 3D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네. 작업자들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자동화를 좀 했습니다. 반자동화 함으로써 거의 그 남는 폐기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예, 그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작업자들이 그렇게 편하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투입됐던 인력이 2명을 없애도 다른 부분으로 보내도 될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도 투자 비용은 한 5,300만 원이 들었는데 실제 그 개선을 통해서는 그 2억 원, 연간 2억 원 정도의 네.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예. 투자를 회수하는데 불과 0.3개월밖에 안 네. 걸렸습니다. 예. 아, 참 좋은 일 하셨네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나환경연구소가 21세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청정 생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간략하게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21세기가 반드시 희망찬 세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고갈이나 네. 지구환경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선진국들이 그 후진국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을 명분으로 한 네. 그런 보호무역이라든지 무역 규제 같은 것도 예상이 되고요. 네. 또 환경단체나 소비자 단체들이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도 많이 심해질 것이고 네. 또 소비자들도 환경 친화적인 소비 패턴, 생활 패턴을 더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 또 그런 공정, 그런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저희는 도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의 어떤 설계 네. 또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제품의 연구개발 단계, 그다음에 생산 단계, 그다음에 유통 단계,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단계, 네. 또 사용 후의 폐기 단계, 예.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 오염이 있는지 영향을 평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사업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선진 기법들을 도입해서 기왕에 지금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네. 다시 재점검하고 모든 것이 제 사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제품이나 이런 것이 청정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기업도 청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입니다. 바로 네. 그 이유가 우리 한승호 소장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예. 이런 하나환경연구소처럼 기업 차원의 연구소가 좀 더 그 활성화돼서 우리나라의 청정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예. 가져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한화 환경연구소의 한승호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승원 리포터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자, 이게 참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해야겠습니다. 그 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말이죠. 아주 참 대단한 회사가 있네요. 조지아주 브룬스윅에 있는데 조지아 퍼시픽이라고 하는 털프 공장이라고 해요. 네. 이 털프 공장 하면 느끼는 게 있으시죠? 글쎄, 이 산업 발전에 있어서 환경 파괴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바로 이 브룬스윅이라고 하는 이 동남부 대서양에 연한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네. 청정한 도시에 하필이면 이렇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예. 휴양지에 펄프 그거는, 공장이 예. 자리했다고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나 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환경에 관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경과 관련해서
합당치 않고 그 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면 네. 공장을 폐쇄해야 한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 회사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환경을 회사의 최고 경쟁력으로 삼은 기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좀 청정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입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